할미, 밥 줘! 금손아, 엄마가 해줄게. 싫어. 엄마는 쉬어. 할미가 해. 금손아, 엄마가 해주는 게. 싫어. 할미가 해. 안 그러면 밥 안 먹어. 아이고, 불이. 아이고, 물이. 퇴. 맛없어. 밥도 솔 익고 국도 짜. 손주야 할미가 처음이라 그런 건 몰라. 다시 해. 다시. 응. 다시 안 하면 밥 안 먹어.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가난한 양반집 딸 은주. 아버지는 벼슬도 없고 논 한 마지기도 없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아비가 무능해서 혼수도 변변찮게 해주는구나.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그저 부모님 건강하시면 그걸로 좋게요. 시집갈 집은 한양의 조진사댁. 조진사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어머니 박씨 부인과 외아들 영훈만 남은 집이었습니다. 집안은 부유했지만 박씨 부인이 독하기로 소문나 아무도 며느리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네는 가난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은주 어머니가 딸을 불렀습니다. 은주야, 이리 와보거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열자 아름다운 빛의 놀이개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난한 집에 이런 귀한 물건이라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주신 거란다. 우리 집에 유일하게 귀한 물건이지. 그런 걸 왜 내가 가져가거라. 시집살이가 힘들면 정말 급할 때 이걸 팔아서 쓰렴. 어머니는 놀이개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은주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내 이름을 새겨뒀단다. 이건 내 거야. 내가 힘들 때 쓰라고. 어머니. 은주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은주야, 이건 비밀로 해야 한다. 예. 시어머니가 알면 빼앗아 갈 거야. 꼭꼭 숨겨두고 정말 급할 때만 써야 해. 예, 어머니. 은주는 빛의 놀이개를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시집 첫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며느리, 우리 아들 밥상은 시비첩 반상으로 차려야 한다. 박씨 부인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하지만 집안 형편이. 우리 집이 가난해. 내 친정이 거지지. 당장 시비첩 반상으로 차려. 은주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밥상을 뒤집었습니다. 과당. 이게 뭐야? 밥알 하나가 모자라잖아. 시어머니, 제가 정확히 세었는데.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100대 맞아. 박씨 부인은 매를 들었습니다. 퍽, 퍽, 퍽. 은주는 비명을 참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남편 영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하세요. 하지만 영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심한 게 아니라 내가 못나서 그래. 제대로 해. 여보,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알았어?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바느질하고 손은 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하지만 박 씨 부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게 뭐야? 밥이 설익었어. 사실 밥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트집을 잡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죄송하다고 되냐? 오늘 저녁 굶어. 은주는 저녁을 굶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에 2~3번은 굶었습니다. 은주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것을 빌미로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이 못난 계집. 반년이나 됐는데 아들 하나 못 낳아.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냐? 내가 밥도 안 먹고 일만 하니까. 몸이 약한 거야. 그것도 내 탓이야. 은주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은주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숨겼는지 확인해야지. 그때 이불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박 씨 부인이 꺼내보니, 이게 뭐야? 비취 놀이개. 그것도 아주 고급스럽고 귀한 놀이개였습니다. 박 씨 부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며느리가 가지고 있어. 이건 내가 가져야지. 박 씨 부인은 놀이개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이리 와봐. 은주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예,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이 놀이개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은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놀이개. 그건 어디서 났어? 내 방 이불 밑에 있더라.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빼앗길 것이고, 거짓말하자니 양심이 꺼림칙했습니다. 그건 제 친정어머니께서. 뭐, 친정어머니? 거지 같은 집에서 이런 귀한 물건이 나와? 정말입니다. 제 친정 할머니께서. 박 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훔친 거야. 그때 박 씨 부인은 나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걸 이용하면 며느리를 아들한테서 떼어놓을 수 있어. 박 씨 부인은 놀이개를 들고 영훈에게 갔습니다. 영훈아, 큰일 났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아내가 도둑이야. 예. 박 씨 부인은 놀이개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봐. 이건 원래 우리 집 물건이었어. 내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나한테 주신 거야. 정말요? 그런데 내 아내가 이걸 훔쳐서 이불 밑에 숨겨뒀어. 영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물건을 훔쳤다고요? 그래, 도둑이야. 영훈은 화가 났습니다.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 당신 어머니 물건을 훔쳤어. 아니에요. 그건 제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거짓말. 어머니가 원래 어머니 거였다고 하셨어. 여보, 정말 아니에요. 뒷면을 보세요. 거기 제 이름이. 은주가 놀이개를 보려고 했지만 박 씨 부인이 낚아챘습니다. 안 돼.
박 씨 부인은 놀이개를 품속에 숨겼습니다. 이건 내 거야. 도둑년한테 줄 수 없어. 시어머니, 제발 뒷면 좀 보여주세요. 거기 은주라고 새겨져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영훈아, 저 도둑년을 혼내줘. 영훈은 어머니 말만 믿었습니다. 당신, 정말 실망이야. 어머니 물건을 훔치다니. 여보, 나는 정말 시끄러워. 도둑년. 퍽. 영훈이 은주를 때렸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날부터 은주는 도둑년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영훈은 은주를 멀리했습니다. 도둑년이랑 같은 방에서 잘 수 없어. 넌 부엌에서 자. 은주는 부엌에서 잤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아궁이도 떼지 못했습니다. 추워서 떨며 잤습니다. 박 씨 부인은 만족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완전히 고립됐어. 아들도 며느리를 미워하고. 그 사건 이후 은주의 삶은 더욱 지옥이 되었습니다. 영훈은 은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도둑년, 밥이나 해. 박 씨 부인은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도둑년, 빨래 다시 해. 깨끗하지 않아. 은주는 하루 20시간씩 일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조진사댁 며느리가 도둑이래. 시어머니 물건을 훔쳤다잖아. 은주는 밖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몸무게는 반으로 줄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말랐습니다. 박 씨 부인은 영훈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영훈아, 저 도둑년은 내쫓고 새 장가를 들어야 해. 하지만 어머니, 아들도 못 낳잖아.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겠어. 영훈은 고민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은주가 박 씨 부인의 비단옷에 물을 쏟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철석. 이 못된 계집. 내 옷이 얼마짜린데. 박 씨 부인은 은주를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쿵. 은주는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오늘부터 넌 마당에서 자. 방 못 써. 시어머니, 한겨울인데요. 얼어 죽어요. 좋아, 얼어 죽어. 도둑년이 죽으면 우리 아들 재혼시킬 수 있어. 은주는 영훈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저 죽어요. 영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나셨잖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여보, 나는 도둑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직도 거짓말을 해, 도둑년. 제발 비취 노리개만 확인해 봐요. 뒷면에 은주라고. 시끄러워. 3일만 참아. 3일 후에 들어와. 영훈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한겨울밤, 영하 15도. 은주는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손가락, 발가락 감각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죽기 직전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주신 놀이개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놀이개, 분명 뒷면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다음 생이 있다면 꼭 진실을 밝히고 복수한다.
은주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으에. 은주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나 살아있어? 누군가 자신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할미가 제일 사랑하는 금손이. 익숙한 목소리. 박씨 부인. 은주가 눈을 뜨자 박씨 부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은주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출산으로 지친 모습. 박씨 부인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수고했어. 우리 영훈이 드디어 아들을 얻었구나. 순이, 영훈.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영훈이 재혼했구나.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자로 환생했어. 은주는 전율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에 그 도둑년 은주는 5년이나 있어도 아들 하나 못 낳았는데 순이 내가 낳아줘서 고맙다. 은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둑년이라고? 나는 도둑이 아니었어. 비취 놀이개는 원래 내 거였어.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비취 놀이개를 찾아서 내 이름을 보여주면 그럼 모두가 알게 돼. 내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걸. 은주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박씨, 기다려라. 이번엔 내 차례다. 금손이는 자라면서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새 어머니 순이는 착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또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우리 손주 밥 제대로 챙겨. 예, 시어머니. 금손이는 순이가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저 여자는 안 변했어. 이번에는 내가 순이를 지키고 박씨를 혼내줄 거야. 금손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할미, 밥 줘. 그래, 우리 손주, 할미가 해줄게. 순이가 부엌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손이가 소리쳤습니다. 싫어. 엄마는 쉬어. 할미가 해. 금손아, 엄마가 해주는 게. 싫어. 할미가 해. 안 그러면 밥 안 먹어. 금손이는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썼습니다. 쿵쿵쿵. 발을 구르며 울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생 며느리만 부려먹고 직접 일해본 적이 없는 박씨 부인. 으악, 불이 너무 세. 지글지글. 밥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물을 너무 많이. 국이 넘쳐 흘렀습니다. 금손이는 창문으로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전생에 나는 새벽 3시부터 완벽하게 밥했는데 할미는 이것도 못하네. 1시간 후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설익었고 국은 짰고 반찬은 탔습니다. 금손이는 한 숟갈 먹더니 뱉어버렸습니다. 맛없어. 밥도 설익고 국도 짜. 손주야. 할미가 처음이라. 그런 건 몰라. 다시 해. 다시. 응. 다시 안 하면 밥 안 먹어. 앙앙앙. 금손이는 울어댔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가 막혔지만
손주가 울어대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겨우 먹을 만한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손이 대고 연기를 마셔서 목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힘들어. 평생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금손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생에 나는 매일 20시간씩 이렇게 일했어. 할미는 하루도 못 버티겠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할미, 밥, 할미가 해줘. 할미, 빨래, 할미가 해줘. 엄마는 쉬어. 할미, 청소, 할미가 해. 박 씨 부인은 매일 집안일에 시달렸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씨가 직접 집안일을 하네? 평생 며느리 부려먹더니 이제 손주한테 당하는구나. 손주가 할머니 밥만 먹겠다고 떼쓴데 박 씨 부인은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순이는 편히 쉬었습니다. 금손아, 고마워. 엄마가 편하네. 금손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쉬어야 해. 할미가 일하면 돼. 순이는 신기했습니다. 전에 은주 언니는 그렇게 괴롭혔다더니 손주 앞에서는 꼼짝 못하네. 금손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생에 내가 받은 고생. 할미가 똑같이 겪어봐. 금손이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금손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비취 놀이개를 찾아야 해. 그걸로 진실을 밝혀야 해. 금손이는 박 씨 부인 방을 살폈습니다. 할미, 나 할미 방에서 놀고 싶어. 그래, 우리 손주. 금손이는 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서랍도 뒤지고 하지만 놀이개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숨겼을까? 며칠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금손이는 박 씨 부인이 장롱을 열는 걸 지켜봤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장롱 맨 밑칸을 열고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 밑에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취 놀이개가 있었습니다. 찾았다. 금손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이 금방 다시 숨겼습니다. 금손이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꺼내야 해. 금손이가 7살이 되던 해, 설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훈, 어머니 순이, 할머니 박 씨 부인, 그리고 몇몇 친척들도 왔습니다. 금손이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 금손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앙앙앙. 금손아, 왜 우니? 박 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할미, 나 예쁜 거 보고 싶어. 예쁜 거. 응, 할미가 숨겨둔 초록색 예쁜 거. 저번에 봤어. 박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보여줘. 안 보여주면 계속 울 거야. 앙앙앙. 영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초록색 물건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금손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미 장롱 밑에 숨겨둔 거. 초록색 예쁜 거.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가 있나 보네? 영훈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보여주시지요. 안 돼.
하지만 금손이가 직접 장롱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가져올 거야. 금손이는 장롱 밑칸을 열고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밀 공간에서 비취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영훈이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박씨 부인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내 거다. 그때 금손이가 말했습니다. 뒷면 봐. 뒷면에 글자 있어. 뒷면. 영훈이 놀이개를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주. 영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 박씨 부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금손이가 말했습니다. 그거 원래 엄마 거였어. 할미가 훔친 거야. 엄마가 도둑이 아니었어. 영훈이 박씨 부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박씨 부인은 변명했습니다. 아니다. 은주가 내 놀이개에 자기 이름을 새긴 거야. 하지만 금손이가 웃었습니다. 거짓말. 이 글자 보면 알아. 오래됐어. 친척 한 명이 놀이개를 자세히 봤습니다. 맞아요. 이 글씨는 최소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은주가 시집 오기 전부터 새겨져 있던 거예요. 영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은주가 도둑이 아니었어. 금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친정에서 가져온 거였어. 넌 어떻게 알아? 금손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은주야. 뭐라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손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할미 며느리 은주였어. 할미가 이 놀이개를 빼앗으려고 거짓말했어. 도둑이라고 누명 씌웠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않아. 내가 증명할 수 있어. 금손이는 박씨 부인을 가리켰습니다. 할미는 밤마다 이불을 새로 개. 왜냐하면 15년 전에 며느리한테서 빼앗은 이불이랐어. 찢어질까봐 조심하는 거야. 박씨 부인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금손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미는 마당 우물 옆에 항아리를 묻어뒀어. 거기에 은으로 만든 주걱이 있어. 그것도 며느리한테서 빼앗은 거야. 영훈이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 옆을 파보니 정말로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은수저가 있었습니다. 영훈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은주가 도둑이 아니었어요? 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씨가 며느리한테 도둑 누명을 씌웠구나. 그래서 며느리가 죽었다잖아. 살인이나 다름없네. 박씨 부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죽였어. 영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훈아, 저는 이제 어머니 말씀 안 듣겠습니다. 평생 어머니만 믿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제 아내를 도둑으로 만들고 죽게 만들었어요. 영훈아, 이제부터 저는 순이 말만 듣겠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세요. 영훈아. 하지만 영훈은 돌아섰습니다. 박 씨 부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씨 부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큰 안방에서 작은 골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식사도 혼자 했습니다. 예전에는 12첩 반상을 받았는데, 이제는 반찬 2개, 그것도 식은 밥. 금손이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할미, 밥 맛있어. 금손아. 전생에 엄마는 반찬 하나에 식은 밥만 먹었어. 할미는 2개나 있네. 좋겠다. 박 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금손이의 복수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잔치날, 금손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전생에 며느리를 죽였어요. 도둑이라고 거짓말해서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얼어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미 빛이 노리게 사건을 들었어. 알고 있었지만 금손이가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니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가 댁에 양반 친척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영훈의 당숙, 재종형, 큰아버지 뻘 되는 양반 어른들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당숙 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훈아, 예, 당숙님. 우리 조가가 대대로 명문가로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 일로 가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 재종형이 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린다. 우리 조가가 며느리를 죽인 집안이라고 큰아버지 뻘 어른이 말했습니다. 선비의 가문이 이렇게 추문에 휩싸이다니 조상님께 면목이 없구나. 영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내 첫 아내 은주의 원혼이다.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 손주로 환생했다는 것은 한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가문에 화가 미칠 것이다. 재종형이 말했습니다. 원혼을 달래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해야 한다. 내 어머니가 말이다. 영훈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속죄해야 하겠습니까? 당숙이 말했습니다. 은주가 마당에서 3일을 보내고 죽었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어머니도 그 고통을 체험해야 한다. 마당에서 3일을 보내며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은주의 홀령이 편히 쉴 것이고 우리 가문의 명예도 회복될 것이다. 영훈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마당에 내보낸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마당에서 떨며 죽어간 아내의 모습이.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숙님 말씀이
옳습니다. 어머니께서서 은주가 겪은 고통을 체험하셔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영훈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불안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영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친척 어른들과 상의했습니다. 어머니께서서 은주에게 한 일은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내가 그럴 의도가 어찌 되었든 영훈과 말을 끊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주는 죽었고 그 한이 너무 깊어 손주로 환생까지 했습니다. 이제 은주의 원혼을 달래야 합니다. 어머니께서서 은주가 겪은 그 고통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마당에서 3일을 보내십시오. 박씨 부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마당에서. 예. 은주가 그랬듯이 영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훈아, 나는 내 어머니야. 어떻게 어미를 이렇게. 어머니. 영훈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주도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은주 부모님은 딸을 우리 집에 믿고 보냈는데 어머니는 그 딸을 죽였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은주의 혼령을 위해서라도 어머니는 속죄하셔야 합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영훈아, 제발. 나는 늙었어. 한겨울 마당에 나가면 죽는다. 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는 젊고 건강했지만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3일만 견디시면 됩니다. 게다가 제가 하루 한 끼 따뜻한 국과 밥을 드리겠습니다. 은주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겨울 마당 영하 15도. 박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만 주어졌습니다. 불도 없었고 난로도 없었습니다.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몸으로 생각했습니다. 은주가 이렇게 추웠구나. 이보다 더 추웠을 거야. 그런데도 나는 방 안에서 따뜻하게 있었지. 심지어 흐뭇하게 웃었을지도 몰라.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영훈과 따뜻한 국과 밥을 내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금손이가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밤, 박씨 부인은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은주의 환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은주가 말했습니다. 좋으시죠? 저는 이렇게 추운 밤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 은주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환영은 사라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영훈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의원을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래 못 사십니다. 박씨 부인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금손이를 불렀습니다. 금손아. 아니, 은주야. 왜?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독한 시어머니였는지 이제야 알았어. 3일을 겨우 버텼는데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너는 5년 동안 매일같이 이런 고통을 받았구나. 순이를 부탁한다. 너처럼 고생시키지 마라. 내가 날 변화시켰어. 나는 나쁜 사람이었어. 고맙다. 박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장례를 치른 후 집안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 없이 편하게 살았습니다. 영훈도 변했습니다. 순이, 미안해. 어머니 말만 듣고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어. 괜찮아요. 이제 우리 잘 살아요. 금손이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네. 할미가 고통받는 걸 보니 기쁜 것도 아니고 순이가 금손이를 안았습니다. 금손아, 너는 나를 지켜줬어. 고마워. 엄마, 할머니는 독했지만 마지막에는 후회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금손이는 울었습니다. 나는 복수가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람이야, 금손아.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지. 금손이는 순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손이는 자랐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영훈도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금손이는 어른이 되어 결혼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시어머니한테 죽었어. 그래서 복수했지. 그랬구나. 하지만 알았어. 복수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지키는 거야. 무슨 뜻이야? 내가 어머니 순이를 지켰잖아.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어. 금손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미, 편히 쉬세요. 저는 이제 용서했어요. 금손이는 늙어서 편안히 죽었습니다. 눈을 뜨니 하늘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수고했다, 은주야. 전 복수했는데 천국에 가도 돼요? 복수, 아니야. 너는 순이를 구했어. 순이 엄마요? 그래. 내가 없었으면 순이도 내 운명처럼 됐을 거야. 그럼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어. 그리고 저승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어. 용서를 빌고 싶대. 할미가요? 그래.
가보렴. 금손이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박 씨 부인이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금손이는 박 씨 부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됐어요, 할미.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다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